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랜만에 잡담 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떠나질 않아서 이건 좀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슈아님, 코인 3년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점점 코인 투자가 현실 가치 평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적 미래를 설정해 놓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딜레마가 옵니다.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코린이 입장에선 기사나 유튜브로 의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코인 투자가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 답답한 마음이네요. 아마도 물려 있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경우 이렇게 가격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어떤 결과물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분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코인이 사기여서 그런 걸까? 엉뚱한 사람한테 선동을 당해서 이분이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 뉴스거리를 찾아보다가 금리가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했네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명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3년간 투자하고 계시다면 2020년에 들어오신 건데 처음에 재미 많이 보시다가 그때는 역시 코인이 미래네. 그러다가 2021년에 그렇지 했다가 미끄러지니까 아닌가? 작년에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 다. 그러면서 이분이 뜬 구름을 내가 잡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하고 기사 보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 확신이 설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확신이 서는 만큼 투자를 하자.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더리움의 그 구성, 설계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면 비트코인의 이 철학 이런 걸 공부하면 내가 확신이 설까? 투자의 명분이 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투자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건 투자할 만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좋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으면 친구한테 그냥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돈 내서 밥을 사줘가면서 와서 먹게 해요. 친구 끌어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맛있으니까 저절로 어떤 투자의 기회가 생겨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투자라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 빌려줬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감안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 같으니까. 그렇게 내가 느껴야 한다. 공감을 해야 한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드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누가 여기 투자하면 돈 10배, 20배, 100배도 한다. 이런 얘기 듣고 억지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믿고 내가 막 돈을 넣어놓으면 불편합니다. 잠도 안 와요. 스트레스 받아서.
왜냐하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는 건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잘 되면 이만큼 되겠네. 그렇지만 안 될 가능성은 이 정도네. 뭐 까짓것 그래도 리스크 대비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뭐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해서 선동을 당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버는 거 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공감하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리스크도 인지를 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겠죠. 무조건 떼돈 버는 게 아니네. 그러면 내 실정에 맞춰서 이 정도 선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요 정도만 투자해야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게 공부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접근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골랐다면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기능이 도대체 뭔가, 뭘 하려는 건가, 방향이 뭔지 한탕 하고 빠지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가 무슨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좋은지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친구들이 하겠다는 대로 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네. 이렇게 되겠네 하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너도 나도 어떤 가치 부여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NFT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네. 중간업자들이 빠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는. 대략 상상을 해보고 이게 안개와 같이 도저히 감이 안 잡히면 그만큼만 감 안 잡히는 만큼 조금만 투자를 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그림이 서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면 이렇게 시장이 커질 테니까 이러한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놈의 SEC랑 뭐 이런 친구들이 이거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춰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상상으로만 이걸 어느 정도 가늠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보자.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 있다면 이걸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컴퓨터에서 보고 핸드폰 사용하니까 참 좋대더라. 스마트폰이 앞으로 이렇게 활용된다. 이런 걸 그냥 글로 좀 보고 신문에서 보고 괜찮겠네 하고 투자를 하긴 좀 어려워요. 이걸 사서 써봐야 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안 샀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할까? 그때 $20를 냈어야 돼요. 한 달에. 돈이 없었어요. 제가. $20 아까워서 안 샀는데 이건 이 웹사이트 이 조그만 걸로 보느니 그냥 컴퓨터에서 보지. 컴퓨터가 훨씬 편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사다가 남들 다 사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문자를 공짜로 보낸다고 그래요. 처음에 조그만 이 접히는 전화기로 문자를 보낼 때는 제한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내니까 문자가 무제한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좋네. 카톡이란 거를 하니까 또 문자를 뭐 자유스럽게 그림도 보내고 막 공짜로 그런다니까 너도 나도 주위에서 막 하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 스마트폰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네.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겠네.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네. 여러분 지금 이 스마트폰은 우리 분신이 됐어요.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갈든지 이게 내 주머니에 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간접 체험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도 사 먹고 코인으로 제가 예전에 또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코인들을 제가 사용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 뭐 몇 군데 사용하지도 않은데 그거 상용화되고 너도 나도 시장 아줌마도 그런 거 받으려면 한참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또 지적을 하세요. 당연히 멀었죠. 그렇게 다 시장 아줌마도 다 코인 받고 할 때쯤 되면 벌써 우리한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미리 그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남들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유튜브를 봐가면서 이런 보잘것없는 동네 아저씨 유튜브를 봐가면서 이렇게 함께 심오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제 포인트는 공부도 좋지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간접으로나마 어떤 체험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야겠다. 가능하면 직접 사용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디파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고 예치해보고 웹3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진짜로. 웹3 게임도 한번 해보고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형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센트럴랜드가 지금의 디센트럴랜드, 지금의 샌드박스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돼 있을 테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가 나와서 엎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되면 이 메타버스 세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의 샌드박스를 보면서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우리의 어떤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지 몰라요.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어떤 코인,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코인이란 무엇이다? 한번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코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나누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구글 관련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 관련 개발을 하다가 2000년 중반쯤에 구글과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 클라이언트한테 마케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물건 파시는 분들은 구글 쇼핑에 물건이 자동으로 타다다닥 등록이 되게 그리고 인벤토리가 함께 연계되어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는데 제가 이 구글을 하면서 야 구글 대단하다. 앞으로는 구글이 주도하겠네. 구글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구글이 가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구글 쪽으로 구글과 관련된 걸 좀 해봐. 특별히 뭐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글에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 관리하는 이런 업종도 참 괜찮을 것 같고 구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도 후반쯤에 아마존 관련 개발을 또 했는데 아마존이 이것도 너무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쉬핑 네트워크, 배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틀 안에 미국 전역에 배송을 해버립니다. 한국은 하루에도 가능하지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공짜로 배송을 해줘버려요. 아마존이. 이 수많은 배송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걸 구현을 하는데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또 아마존 관련 개발을 하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은 아마존에 팔아야 돼. 이베이 집어쳐. 아마존이 훨씬 낫다 하면서 이베이 파시는 분들 막 끌어다가 아마존에 막 팔게 해드렸는데 앞으로 구글, 아마존이 엄청 잘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생각에. 근데 진짜로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으로 얼만큼 잘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앞으로 얘네들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쪽 개발을 하고 구글 관련된 그런 기술을 내가 익힌다면 뭘 해도 돈 벌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 코인 투자할 때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2005년의 구글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모토로 아직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변화의 시간, 이 변화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기회, 저에게는 구글, 아마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 변화의 속도 내 평생에 이렇게 빨리 변한 적은 없었다. 공감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나 빨리 세상이 변하다니. 어떻게 동네 아저씨가 방송을 하고 전화기로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늘 사용하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네가 이런 소리 들었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5년이 그 전 10년보다도 더 빠르게 변했고 그 전 20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은 어떨까요? 적어도 지난 5년보다는 2배 이상 빠르게 변할 것 같은데 이 변화의 시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너무 거창한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 내가 뭘 알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창한 얘기 들으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 안에는 전기차라든지 생명공학, 또 로봇, AI,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거 보면 그건 뭐 언젠가 뭐 훗날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있는 AI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게 AI였는데 작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네 이게. 여러분들도 오픈 AI.com 가서 물어보시면 AI가 막 대답을 해주고 AI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AI가 블록체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 AI가 많은 학습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에서 검증이 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간접 체험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아까 나눠봤는데 동네 아저씨의 경험도 좋지만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의 경험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 팀 드레이퍼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비트코인 경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기술 회사, IT 회사에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모험적인 회사에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했겠지만 이 사람이 투자한 회사 중에 스카이프 아시나요?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초기 투자자. 그리고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오기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 전기차의 시범 주행을 해보고 전기로 가는 거니까 에이 희말이 없이 비실비실 골프 카트처럼 그 정도를 기대했는데 테슬라를 탔는데 웅 하고 나가버리니까 보고 우와 아니 전기차가 이렇게 파워풀하다니 하면서 이 사람이 공격적인 어마어마한 자금을 끌어와서 팍 테슬라에 투자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겠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겠죠. 그런데 용단을 내리려면 뭔가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코리안. 어떤 계기였을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아들 생일이라고 칼을 하나 사줘야 된다. 칼. 그래서 $40짜리 칼을 사준다고 하니까 팀 드레이퍼가 아들을 많이 사랑하나 보네. $40짜리 장난감 칼이면 꽤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막 핸드폰으로 막 뭘 하는 거 보니까 이 물리적인 칼이 아니고 게임 안에서 쓰는 칼이에요.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생일 선물로 보내준다. 여러분들 게임 아이템으로 한국 분들 많이 사잖아요. 그걸 보고 팀 드레이퍼가 가상 공간에서 진짜 돈을 넣어서 가상 아이템을 사서 그걸로 주고받고 하네.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 사람을 보고 와. 그리고 또 한국이 앞서가잖아요. 인터넷으로 특히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하고 팀 드레이퍼가 용단을 내리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와, 엄청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팀 드레이퍼의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스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넣었다가 그냥 마운트 곡스가 해킹 당하는 바람에 거기 한 3-4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번에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릴 때 팀 드레이퍼의 비트코인도 풀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안 팔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어쨌든 마운트 곡스에 다 날려먹고 나서 비트코인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해킹당해서 이렇게 사귄 게 들통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끝났나 보다. 좋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로 수렴할 줄 알았는데 꺼지다가 다시 올라섭니다. 허상이 아닌가? 해킹이 일어났지만 비트코인의 해킹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래소의 해킹이었어요. 그래도 비트코인을 믿고 홀딩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척척척척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팀 드리퍼가 그래? 다시 한번 그러면 또 고민하고 또 용단을 내립니다. 미국 정부에서 불법으로 사용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뺏어서 그걸 경매에 붙였는데 팀 드레이퍼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세보다 낮게 경매니까 낮게 시작을 하겠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00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낮게 몇백 달러, 뭐 $200-300 이렇게 막 경매 입찰을 하는데 팀 드레이퍼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세보다 높게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서 비트코인을 묶어서 여러 개 경매를 하고 있었는데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600, $632 주고. 그리고 팀 드리퍼가 그 비트코인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을 사용해봐야 되겠다. 이게 실제로 이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사용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벤처 회사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얼른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이걸로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바꿔버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한 회사가 그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걸로 회사의 자금, 이 밑거름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현금화 시키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가 이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실례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붙들고 있었던 회사가 가치를 더 쌓아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는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팀 드레이퍼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오픈된 마음으로 모험적인 시도도 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체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장황하게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요점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미래가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안전하고 확신에 찬 그런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